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2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아, 오늘 조명이 왜 카메라에서 이러지? 엄청 밝게 나오는. 왜 평소와 달리 저렇게 나를 째리지? 카메라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나오면 좋겠네요. 우리가 좀 미루다가 꼭 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더불어시민당의 윤미향 당선자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지금 보수 언론의 공격이 엄청납니다. 지난 한 주 내내 거의 한 주 내내 그랬다고 봐야 되죠. 5월 7일에 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보도 내용에서 지적하는 문제도 점점 진흙탕 정말 뭐 이런 걸 보도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이때다 싶어서 다 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어제부터 모니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봉우 팀장은 사실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거 너무너무 이제 걱정된다 하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이걸 지켜봤기 때문에 조금 먼저 지금 초안을 신문 보도 모니터만이라도 먼저 초안을 냈고요. 그리고 방송 보도 모니터도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저희가 짚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탈에서도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완전히 정리된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나온다 하더라도요. 한 번에 우리가 방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의 심각성이 너무 많고 그것을 해명하거나 또는 이 프레임을 지적하기에는 20분이나 30분으로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만을 어떻게 보면은 시작한다라는 내용 정도로 짚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들이 하고 있는 프레임이 무엇인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잘라가지고 저희가 아마 오늘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모레라도 계속 이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네,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번 일이 벌어진 이유는 사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 기자회견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워낙 보도가 많이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실 텐데 네. 5월 7일에 위안부 피해자이자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한 30여 년간 여성 평화 인권운동에 헌신해 오셨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네. 옆에는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가 함께 했었고요.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정의기억연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네. 이런 이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이제 합쳐져서 정의기억연대가 된 겁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셨죠. 그리고 서운함도 드러내죠. 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가 집중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딱 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위안부 단체들의 기부금 운영이 투명하지가 않고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는 것을 윤미향 당시 대표가 네. 정대협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고 전날 미리 알고 있었고 할머니들한테 말해주지 않았다. 네.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언론 보도는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윤미향 당선인과 위안부 단체 그리고 위안부 운동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려는 보도까지 나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전날 10억 엔을 주는 것을 알고 있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와 내통을 하면서 미리 모든 합의 사항을 다 알거나 또는 같이 만들어 놓고 합의가 나오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는 식의 보도. 네. 그러니까 마치 윤미향 당선인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가가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낸 진짜 악랄한 보도예요. 네, 수준까지 나가고 있고 이 기부금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회계상의 문제 또는 할머니들에게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금이 얼마나 쓰였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은 마치 윤미향 당선인 또는 다른 위안부 관련 운동하시는 분이
기부금을 뭔가 부정한 곳에 또는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몰아가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보도에서 잘 살펴봐야 될 점은 이런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또는 숨기지 않고 보도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냐, 목적이 뭐냐,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자꾸 강조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문제를 자꾸 위안부 문제 해결이 결국 이번 사태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해야 한다, 이게 본질인데 이거를 자꾸 여야 대결로 몰아가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야 대결로 이렇게 치환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지금 상황까지 언론 보도가 나와야 될 수준이었나? 뭐가? 지금 그 보도들이 토대로 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읽어보시면 지금 언론 보도는 너무 나간 거고요. 이용수 할머니 이 기자회견 하신 말씀들을 토봐보면은 위안부 단체 그 사람들이 내가 어디 가는데 마중도 나오지 않았다. 시청 아무튼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라 다른 데서 내 생일 축하하라고 준 돈을 나한테 주지 않고 다른 데 써버렸다. 이거는 정의기억연대 얘기도 아니었어요. 네. 이런 게 너무 서운하다. 그리고 할머니들한테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냐? 너무 서운하다. 윤미향 당선인 나랑 같이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기로 해놓고 왜 국회의원 하냐? 사적 욕구 챙기러 간 거 아니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문제 해결하자. 이런 개인적 서운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동고동락하던 사이다 보니까 더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또 위안부 단체에도 위안부 단체가 뭔가 크게 잘못했다거나 할머니들을 배신했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니? 이런 서운함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기자회견에서도 결국은 윤미향 당선인한테 뭐라 그럽니까? 돌아와서 현장에서 해결하자고 하시죠. 두 번째, 2015년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울분을 토하면서 돈 받는 거 나는 절대 안 받는다. 이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2015년에도 하시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역시 이번 사태에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나아가야 한다.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지금 중점적인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들을 보면은 이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운동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정당성 자체를 뒤흔들려는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는 굉장히 그릇된 프레임으로 지금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관심 줬었다고요.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이 기자회견 관련된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이봉우 팀장이 저한테 진짜 한밤중에 이거 무슨 일인지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진짜 굉장히 걱정하면서 이제 보여줬는데요. 제가 그때 냈던 입장은 이거예요. 윤미향 당선인이 어찌됐던 간에 운동을 하다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다가 그것도 비례위성정당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을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비판은 그건 감수해야지 된다. 네.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입장에서 서운하셨나 보다. 딱 봤을 때 그냥 서운함이 맞아요. 보이잖아요. 서운해 그러니까 보이셨어요. 할머니 입장에서 서운하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탓하거나 그러는 것은 그럼요.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것은 해명을 하고 다시 할머니한테 가서 마음을 풀어드려야지 된다. 그런 과정이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할머니를 아직까지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할머니가 계속 윤미향 당선자와 만날 수 네.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요. 그런 상태로 뭐 오늘 내일은 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던데 그건 아직 모르겠고, 네. 일단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왜 생일 보시면 세월호 그 생일이란 영화 있죠? 네네. 그걸 보면 그 피해자 거기서 전도연으로 나오는 그 어머니죠. 유가족 엄마가 아니 왜 저래? 굉장히 날카롭고 이해를 예민하고. 못하겠어. 네. 그리고 딸한테 왜 저래?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저렇게 미성숙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참사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네.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여자로 거죠. 보인단 말이에요. 전도연의 캐릭터가 그래요. 네네. 그런데 그걸 보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했다. 그 전도연의 네. 캐릭터가 너무 이제 성격도 우리는 이제 사실은 유가족 그러면은 막 너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착해야 되고 네, 완벽해야 맞아요. 되고 유가족 다움을 요구하죠. 맞아요. 어떤 네. 사생활도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언론 보도에 들었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화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겪는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맞아요. 보여준 거죠. 네.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가족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자, 그러면은 이용수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지금 할머니는 어찌됐든 그 정신대 피해를 받으신 분이고요. 오랜 세월 그걸 참고 있다가 92년도에 이거를 자기가 정말 용기를 내서 이거를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만났는데 사실은 30년 동안 해결이 안 됐어요.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면서. 맺힌 한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네. 마음도 굉장히 지치셨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서운하고 할머니의 이런 발언 때문에 지금 일이 얼마나 지금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이 위안부 문제 전체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는 이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할머니를 보면 좀 서운하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 트라우마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진짜 100번, 1000번, 우리가 말해 100번, 1000번 사과해야 돼, 일본은. 그럼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거듭 이해하고 이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국가가 과연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줬나? 국가가 너무 안 한 거를 지금 윤미향으로 대표되는 이 정신대 진짜 소수의 문제연구소 그 활동가들과 그 옆에서 도와주는 많은 네, 이제 자원봉사 시민들 네.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대신 할머니를 버텨온 모시고 거예요. 예. 이 이슈를 알려온 거예요. 심지어 어떤 정부는 진짜 이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특히 박근혜 정부는 엉뚱한 그런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윤미향 씨와 정대협 또는 정의기억 연대의 수많은 활동가들 같이 연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을 모시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의 그런 상처를 어떻게 해서든 보듬으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이해를 뭐 지금 뭐 그 회계장부가 뭐가 잘못됐네 안 됐네 뭐 돈을 몇 퍼센트를 할머니한테 썼네 안 썼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해명하라라고 시민들 마음속에서도 아 도대체 정확한 게 뭐야 진실이 불신을 뭐야 심어주는 거죠. 이런 마음을 자꾸 가지실 텐데 그 마음 이전에 과연 우리 국가가 또는 우리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을 해왔던가 그리고 윤미향과 정대협 그리고 정의기억 연대가 과연 이런 도를 맞아야지 되는 그런 당사자인 것이 맞는가 근본적인 그 프레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어이가 없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런 언론들이 진짜 보고 있으면 눈물이 막 날라고 저는 하는데 정말 저는 저 처음인 것 같은데 보고서 쓰면서 울었어요. 예.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저도 어제 TV조선을 음. 보면서 이제 처음 그 TV조선 보도들 이렇게 쭉 보다가 진짜 최근 들어서 보도 보다가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운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보도들을 양산하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쏟아붓고 있거든요. 위안부 운동 자체를 비방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그 자기네들이 근간으로 삼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마저 왜곡하고 있고 심지어 이용수 할머니를 모욕하는 보도도 나옵니다. 네. 말이 그러니까 되냐고요. 이게 진심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들이 하고 있는 보도 행태가 사실과 아닌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하루에 다 하지 못하고 네. 중요한 것만 조금씩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해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신문 보도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도량 그러니까 이게 5월 8일에서 5월 12일까지로 일단 끊었고요. 5월 12일까지의 신문 그러니까 지면 보도량과 그 보도 내용이 대체로 어떤 것이었는지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보도량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도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쟁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려고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도 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30년 동지예요. 이용수 할머니랑 윤미향 당선인이. 30년 동안 진짜 아무도 우리 정부마저 무관심할 때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그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참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요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만큼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이러한 기자회견을 했다 서운함을 굉장히 토로하면서 일부 비판한 지점도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언론은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왜 이용수 할머니가 어째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나?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 또는 단체 위안부 단체와 이용수 할머니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나? 이 기자회견 또는 갈등의 배경을 좀 분석하고 알아봐줘야 되죠. 그쵸. 규명해줘야 되죠. 그런 보도가 필요한데 그런 보도가 없어요. 언론 보도를 하면은 그런 보도를 해줘야 되고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그 의혹에 집중해서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보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보도일 기준으로 4일치를 제가 모아본 건데 조선일보가 무려 22건입니다. 관련 보도가. 중앙일보 12건이에요. 이거 타사 6, 7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사에 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세 배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필요한 보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의혹 제기를 확대하고 더 과도하게 비약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 사이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 사이의 갈등을 더욱 부각하거나 아예 정치 쟁점화하면서 뭔가 과거 위안부 합의가 정당한 것처럼 또는 지금의 위안부 운동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보도가 무려 8건입니다. 이게 타사에서는 이런 보도가 안 나왔어요. 두 사람 사이를 노골적으로 이간질하는 보도 이런 거 안 나왔거든요. 조선일보는 그런 보도만 8건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정확하게 여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원하는 프레임이 있는 거죠. 네. 그 외에도 뭐 윤미향 딸의 유학비 의혹이나 한일합의 사전 인지 의혹, 기부금 운용 의혹을 다 합치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보도만 19건이나 됩니다. 전체 보도에서 3건만 빼고 다 이런 보도란 얘기예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윤 당선인의 한일합의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해서만 6건을 할애하면서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또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반면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당선인의 반론 그 입장만 실어준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는 그런 보도가 3건은 있거든요. 반론 차원의 보도가. 안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도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반론 또는 의혹을 규명해주는 보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인데 경향신문은 의혹을 제기하거나 확대하는 보도가 3건, 반론이나 의혹 규명 차원에 낸 보도가 3건 해서 딱 기계적 규명을 딱 맞췄고요. 한국일보도 5대5입니다. 이 숫자가. 한겨레는 7건 모두를 반론 또는 의혹 규명하는 데 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배경을 분석한 보도가 다 합쳐봐야 꼴랑 3건밖에 안 나왔어요. 중앙일보에서 1건, 한겨레에서 1건, 한국일보에서 1건 나왔습니다. 이 보도들을 저는 유심히 봤는데요. 이런 보도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보도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용수 할머니가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을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사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런 보도를 안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3건의 보도만 거기에 이제 천착한 보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용수 할머니가 30년간 너무 오랫동안 싸우면서 지치고 서운한 점이 많은데 첫 번째 30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일본은 옛날에는 그래도 사죄하는 척이라고 했는데 막 교과서에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위안부가 아무 강제성이 없었던 것처럼 교과서에 써놓아가지고 옛날 총리 예전에 뭐 고노다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생쇼라는 걸 보여주니까 그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심적으로 해결된 것 같으면 안 되고 2015년에는 또 그런 합의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심적인 어떤 피로함이 첫 번째로 작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위안부 단체가 당연히 나서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단체 중심의 운동이 오래 되다 보면 30년이나 되다 보면 개인적인 서운함이 쌓이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취재해 보니까 할머니가 이런 개인적인 서러움 그러니까 뭐 마중을 안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던 사례가 더 많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대구 이게 지자체에서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돈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위안부 단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는 돈도 시에서 줬다가 도에서 줬다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무원한테 왜 내 돈 떼어 먹냐고 항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런 사소한 부분에 오해가 있었던 적도 있다. 물론 다 나중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윤미향 대표에게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가 지금 전체 4일간 전체 다 보도 합치면은 7개 신문사에서 무려 64건의 보도가 나왔는데 꼴랑 3건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상식적인 질문을 왜 기자들이 안 하냐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보수 언론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이용하고 보여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이 보수 언론들이 그치. 아주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이용수 할머니 본인이긴 하고,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해서 어떤 그런 기자회견을 뭐 할머니가 지금 90세인 할머니가 혼자서 기자회견장을 마련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분의 어떤 발언이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획되고 세팅된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곳 속에서 뭐 말씀하신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언론하고 굉장히 연결되어서 이것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어떤 흠집 내서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이 국회의원에서 낙마하기까지는 그것까지 목표로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흠집 내서 공격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게 윤미향이라는 개인의 공격으로 그치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도를 넘어섰어요. 네, 지금의 보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정치 쟁점화돼 있는 데다가 위안부 문제 자체가 완전히 그냥 그동안에 그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조차, 심지어는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가 아닐 수도 있다. 말이 라는 되는 수준의 소리예요? 그분의 말이 왜냐면은 지금 그게 일본이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 식의 주장까지도 이제는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뭐부터 얘기할까요? 이 정치쟁점화. 갈등을 부각하고 정치쟁점화하는 네, 그 보도만 정치쟁점화 말씀드릴게요. 보도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중에서도 네. 가장 심한 네, 것만. 네. 이 갈등 부각 그리고 쟁점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다른 정치적 목적, 이 정치적 목적에는 위안부 문제를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치쟁점화라고 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도, 그러니까 갈등 부각하는 보도를 나홀로 8건이나 낸 조선일보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말 그대로 이간질입니다. 네. 5월 9일 보도 제목이 이래요. 위안부 단체 이끈 윤미향, 30년 동반자 이용수 할머니 공격. 윤미향 당선인이 진짜 할머니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 제목만 보면 진짜 물리적으로 공격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이거 진짜 같아요. 큰일 날 제목입니다. 누가 누굴 공격합니까? 이런 황당한 보도를 근데 낸다고요. 실제로 보도 내용은 네. 뭘 공격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비슷한 보도가 되게 많은데 일단 이 전제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사설, 이제 이 사설에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놨어요. 조선일보가. 5월 9일자 사설. 이용 당할 만큼 당했다는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단체는 모든 문제를 밝혀라. 라는 제목의 보도인데, 이 보도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5월 8일에 페이스북에 30년 전 이 할머니 첫 전화는 내가 아니고 내 친구였다. 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마치 이 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더불어시민당도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다고 말했고, 윤 당선인도 그렇게 말했고, 정의기억연대는 이용수 할머니께도 1억 원씩 드렸고 이 할머니도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이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 대변한다고 했던 이들이 이용수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로 국민성금도 받고 일본 측의 위로금도 받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그토록 떠발들던 이용수 할머니를 진짜가 아닌 것처럼, 치매 노인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라고 썼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쓴다는 게, 이거는 진짜 이렇게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기사를. 이게 말이 돼. 지금 윤미향 당선인과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그래도 정치권에서 외쳤던 더불어시민당과 위안부 단체인 정의기억연대가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가짜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조선일보가 열거한 그 누구도
윤미향 할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취급한 적이 이용수 없고요. 할머니를. 예,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취급한 적 없고요. 가짜 피해자? 그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아무도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는데 조선일보가 갑자기 가짜 피해자를 꺼내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근데 그 이런 식의 제목이 중앙일보도 좀 비슷한 제목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네. 뭐 치매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할머니의 기억이 아니 그 부분도 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다 프레임이에요. 그렇게 쓰면은 뭐 그런 사람들은 보도들이 되게 당연히 많더라고요. 약간 네. 그런 네.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보도들도 물론 그런 이게 왜 그러냐면 윤미향 당선인도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음을 알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네. 기억이라는 표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시민당도 할머니 기억이 왜곡됐다 그랬죠. 물론 기억이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위안부 운동의 근간이 할머니들의 기억입니다. 일본이 맨날 공격하는 게 위안부 피해 당시의 기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는데 어떻게 똑바로 기억하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 있는데 지금 조선일보 보도는 다 뻥입니다. 자, 윤미향 당선인이 쓴 그 기억이라는 표현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요.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합의를 윤미향은 먼저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기자회견 직후에 통화를 하면서 그때 내가 미리 안 것이 아니라 할머니랑 같이 텔레비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수 할머니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통화에서 내가 할머니의 그때 기억이 달라져 있음을 알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차원입니까 지금? 정말 말 네. 가지고 장난하는 거네요. 네, 기억이라는 표현 오케이 알겠다고요. 기억이라는 표현 그럼 오해로 대체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맥락을 다 빼버리고 기억이라는 표현만 가져와서 치매 노임 취급했다? 완전 왜곡 보도죠. 그냥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과 내 기억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불어시민당도 기억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는 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맥락을 봐야 돼요. 할머니를 가짜 피해자나 치매 노인으로 취급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더불어시민당이요 지금 그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 등 일군의 사람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때 당시의 기억, 그 기부금이나 2015년 합의 당시의 기억이 왜곡되신 것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얘기를 지금 조선일보가 이렇게 지금 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짜 피해자는 특히 왜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는데 지금 조선일보만 이런 얘기, 조선일보만 썼어요. 이 가짜 피해자 얘기를. 이거 일본이 맨날 쓰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누구를 위한 언론이냐. 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저는 조선일보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5월 8일에 윤 당선인이 썼다는 페이스북 글 네. 그 중에 윤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의 첫 전화가 내가 아니고 내 친구였다는 말이었다. 요거를 썼다는 이유로 그것만 딱 가져와가지고 지금 조선일보가 윤 당선인을 뭐라고 공격했어요? 윤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도 저는 제가 볼 땐 조선일보가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아니라. 왜냐면요. 5월 8일에 윤미향 당선인이 쓴 글을 전문을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안 쓰는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첫 전화가 이랬다는 걸 왜 썼냐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정말 피해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왜 내가 너무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내 일이라고 말 못하고 내 네. 친구 얘기야 보통 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용수 할머니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인용한 그 윤미향 당선인의 페이스북 글, 그 딱 한 문장 앞뒤로 어떤 문장이 있냐면요. 윤미향 당선인이 이렇게 썼어요. 제게 대응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제 생각과 마음을 담아내는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응을 해야 할 상대가 피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해자,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 피해자의 칭찬은 제가 활동하는 보람을 갖게 해줬고 피해자의 웃음은 저를 제 자신은 던져버리고 일에 미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용수 할머니랑 이제 만나서 같이 일하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힘들 때마다 자기를 칭찬해줬다 이거예요. 잘했다. 이렇게 집회 나가서 말 한마디 하면 잘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자의 칭찬이 나를 춤추게 했다. 나를 지금까지 일하게 했다. 이렇게 썼어요. 길이가 굉장히 긴 글인데요. 그 글 내내 이용수 할머니를 피해자로 대우하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윤미향이 할머니를 가짜 피해자인 것처럼 썼다고 쓴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냥 뻥도 아니고 진짜 악질적이고 참담한 뻥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이 사태에서 가짜 피해자까지 꺼내든 건 조선일보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극우 매체 유튜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매체에서는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조선일보는 확실하게 이게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윤미향 페이스북의 글까지 왜곡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두 사람을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보도의 목적은 이간질인 것 같은데 거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설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여당과 정권은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권은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외교 적폐 1호 낙인을 찍고 폐기했다라고 썼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그렇게 가짜 피해자까지 운운해가면서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하더니 결론은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적폐 낙인을 찍었어. 이걸로 사설이 끝나요. 바로 이 사설에서 이 한 문장에서 조선일보의 정치 쟁점화 목적이 다 드러난 겁니다. 지금 낙인은 누가 찍고 있어요? 윤미향 당선인한테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찍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문재인 정권이 아무 문제 없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에 적폐 낙인을 찍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보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죠?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욕되게 하는 사설이에요. 이용수 할머니는 그 기자회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안부 합의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위한답시고 쓰는 조선일보 사설의 마무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보도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보도입니다. 오늘 대표님이 마음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최대한 침묵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너무 지금 방만하게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와 이 보수 언론의 이 어떤 나쁜 짓이 굉장히 폭이 넓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지금 보면서 이걸 이렇게 다 해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뭐 미리 알았다 아까 말하는 뭐 미리 알았다라든가 그 모든 것이 다 너무 헛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윤미향 당선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알았는데 전날 그 발표되는 내용이 똑같이 알았는데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얘기 나는 건 전날 들은 얘기와 발표된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윤 당선인과 네. 정의기억 연대의 해명이죠. 네. 그런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지금 마치 그들이 지금 아까 말한 적폐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 적폐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생각도 좀 왜냐하면 들어요. 지금 그 사전인지 의혹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외교부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자, 다 그쪽발 발언으로 보도가 나와요. 네. 이용수 할머니는 하지도 않은 소리를.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뭐 외교부의 어떤 백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가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언론사들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포기한 이런 보수 언론들 지금 뭐 조선일보, 조선하고 중앙 특히 저는 지금 국민일보도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보도들은 그냥 전 접어두고 그리고 종편이 얼마나 떠들 것인지 이미 뻔해요. 종편은 특히 어제는 채널A에서는 우리가 정말 거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위안부 이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청와대를 갔다? 뭐 가서 뭐 했다? 그러니까 윤미향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정대협을 이용해서 막 성공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막 하기 위해서 진짜 말이 막 되냐고요. 찾아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황당한데 손에 네. 꼽아요. 손에 꼽아. 30년 동안.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프레임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다. 10명이나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거 다 10명 뒤져봐야. 10명도 안 나와요. 지금 국회의원 네. 지금 그런 얘기를 조중동이 다 해요. 막 네. 뭐 정신대 대책 협의회를 이용해서 뭐 자기네들 사리사욕을 챙긴 거다. 그런데 보도에서 나오는 게 딱 두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된 사람. 아니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제발 뭐 좀 하면 안 이거를 됩니까? 좀 30 해야 년인데?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진짜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위성정당 가는 거 반대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윤미향 그 대표나 또는 뭐 양효원 처제 환경 문제 이 정말 내가 굉장히 믿고 좋아하는 그런 시민단체 활동가가 왜 하필이면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나 그거 자체는 정말 속상하지만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진출을 못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어찌됐든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 비열한 짓으로 이렇게 힘을 꺾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요 아주 그냥 하나하나 짚으면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이 전체 조직이 움직이는 이 과거사 해명에 대한 어떤 그 백래시 완전히 이 사건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자체를 말씀하신 네. 대로 백래시입니다. 네. 이거를 엎으려는 거예요. 왜냐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 때 어떤 보도 내는지 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그러니까 백래시고 확실하게 백래시입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튼 오늘부터 앞으로 하루하루 요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방송 보도도 TV조선 엄청나요. 그래서 그 프레임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네가 지금 어떤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도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할 테니까 제가 왜 이렇게 상세히 얘기해드리고 오늘은 진짜 화가 나는데도 최대한 지금 제가 참고 있는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쁜 거 보지 마세요. 보는 건 저희가 할 테니까 근데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윤미향 또는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서 조중동 뭐 동아일보는 보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또는 종편 보수 언론들 내는 보도들 제가 단언컨대 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볼 필요가 없는 정말 이건 정치적인 프레임이고요. 네. 전혀 믿지 않으셔도 돼요.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안부는 해결해야 되고 위안부 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윤미향 의원,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의 그 개인적인 어떤 착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뭐 딸 유학비는 어디서 났느냐, 뭐 어쩌고 뭐 별 취재를 다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오늘 아침에 뭐 뉴스공장에 보면 차는 무엇을 타고 있느냐. 아니 미국까지 가서 딸한테 예. 딸을 그렇게 취재하고 그렇게 있대요. 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프레임에도 휘말리실 필요가 없고요. 속지 않는 게 네. 우리 할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정의기억연대가 회계 장부를 쓰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제도가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에 올리는 그 방식과 그 방식은 기업을 위한 방식인데 네네. 시민사회를 위해서는 사실은 그 기업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에 뭐 한 줄 쓰라고 돼 있는데 그 가장 지금 논의되는 게 무슨 뭐 맥주집 네, 그 맞아요. 후원 주점 네. 그거예요. 후원회가. 사람들이 그 얘기 어떻게 이렇게 돈을 3천만 원을 후원 술값으로 쓸 수가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줄밖에 쓸 수 없지만은 그게 후원의 밤과 후원이라는 것에 관련된 그 사업 전체 뭐 140건을 가지고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금액이 커서 그 금액이 이제 입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맥주집이. 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명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내놓는 게. 그런데 왜 도대체 그걸 시비 거냐는 거죠. 후원의 밤 행사를 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더 많은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밥도 사드려야 되고 술도 사드려야 되고 그 인건비도 드려야 들어가고 그 들어가는 게 네, 후원 그런 모든 것들을 왜 자기네들이 진짜 이런 한 푼도 더 안 냈던 이 조선일보가 뭔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냐고요. 조선일보는 얼마나 투명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어제 그제 막 너무 이걸 듣고 이렇게 마음이 고갈됐어요. 그리고 진짜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보면서 얼굴이 너무 많이 살이 빠져가지고 네. 진짜 정말 쾌한 상태의 그 유명 그 당선자를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진짜 내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진짜 반드시 이런 정말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류의 이런 방송들이 그러니까 보도 이런 것들이 이 자신들이 이제 그야말로 박근혜가 집권했을 땐 오히려 좀 약간 한가하게 일을 하지만 지금 이런 식의 정말 악랄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다 비판의 각을 진짜 완전 제대로 세우고 아무거나 다 까는 거잖아요. 근데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휘말리지 말고 이 프레임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진짜 매국행이다라는 네. 것을 분명하게 조선일보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도 단언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기사를 믿고 안 믿고 팩트 체크하고 이런 차원은 넘어섰습니다. 네. 이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볼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읽어드릴게요. 어제 방송에 826화 네, 어제 네. 저희가 이제 국민일보를 필두로 한 네, 네. 코로나19를 악용한 성소수자 혐오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저 먼저 읽어요? 네. 예.
안다미로님, 언론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소재, 공포, 혐오, 조장 나오네요. 근데 코로나19에서는 그 피해, 즉 검사를 받지 않고 숨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되는 거겠죠. 이태원 클럽 간 사람들을 그저 검사 대상자로 보지 않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언론은 얼마만큼의 사회적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의 성적 취향 궁금하지 않고 그냥 검사 대상자는 검사받고 사회가 안전해지기 위해 모두 노력하면 되는 건데 초장부터 기사 제목을 저 따위로 달더니 결국 검사하기 안 좋은 악조건을 언론이 만들어내는 걸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서 쓰셔도 되겠어 아주 그냥. 그죠? 이거 댓글 달아주시는 너무 거 말씀 보면 잘하셔가지고. 그냥 언론 비평을 그냥 내일부터 쓰세요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리고 홍방 만렙 메일? 뭐예요? 저 잘 못 읽겠어. 이번에 모르겠다. TV조선 법정 제재 나온 것 때문에 방송사 문 닫아야 하는 것 같던데 그거 한번 자세히 짚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하셨는데요. 지금 법정 제재 또 나왔어요, 어제? 요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네, 볼게요. 확인해 저희가 볼게요. 알고 있는 거는 올해 5개째라서 네, 네, 사실 네.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요건 저희가 확인해보고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민일보 방역 방해 구상권 침해 안 되나요?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러면 좋겠네요. 물리적으로 뭔가 방역 방해한 게 아니라서. 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인간이고 사람인데 어찌 차별을 하느니 나빴다. 저들은 아직도 시민들이 미개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대하는 것 같네요. 라고 앤디 킴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호섭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우리 김호섭님 저희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저희 참 감사한 애청자님이신데 네. 제가 이분을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만났거든요. 아 네. 정말요? 네, 만나서 참 반가웠는데 저희가 기회 되면 시청자 특집에서 한번 모실게요. 네. 아무튼 김호선님께서 뉴스엔조이에서 국민일보에도 좋은 기자가 있을 텐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정말 좋은 기자들이 공감이 있습니다. 예, 네. 정말 공감이 가는 기사였습니다. 뉴스엔조이도 개신교 언론인데 국민일보는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젖게 만듭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보다 기사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예. 어제 아시겠지만은 국민일보 기자들이 성명을 썼습니다. 그 이제 보도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국민일보 지부가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실이가 이제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일보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쳐간 시설과 관련한 보도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두 기사 모두 해당 시설이 동성애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당 보도가 방역과 관계없는 정보를 부각시켜 방역 활동에 지장을 줬고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동성애자 혐오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국민일보 지부가 스스로가 좀 반성하는 그런 네.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간 동성애 관련 보도에 대한 자성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두 건의 보도에 의해서 촉발된 논란이긴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국민일보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태도가 깔려 있다. 한국 주류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널리즘 원칙을 훼손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한국 교회를 대변한다고 공언해온 언론사라면 동성애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품위 있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민일보 지부의 성명이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좀 네. 박수 쳐주고 싶어서. 이런 기자분들이 계시죠. 어디든 계시죠.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명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국민일보 출신의 기자들 중에서 이제 좋은 언론인들도 많이 있죠. 그럼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성명 한번 내는 거는 안 되고요. 무조건 멈춰야 돼요. 이 상황을. 변화가 실제로 나와야 실질적인 돼요.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사 안 쓰겠다. 정말 이런 태도를 보여야지. 그래서 이 종교 취재분과 맨날 이런 내용만 보도하는 몇몇의 기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가 필요해요. 사측에. 자, 사분사분하다님, 나래 활동가님 자막 로그에 치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막이 진짜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끝에는 못했죠. 네. 예. 그러신 거였어요. 오늘도 못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시간이 오늘 좀 없거든요. 늦게 시작해서, 네. 그리고 팟빵에서도 팟빵 아이디 투우브 박미정님이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국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는데 유독 성 문제와 약자들 문제에는 아직도 후진국인 것 같아서 슬프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윤미향 당선인 관련 보도는 더 슬픕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모니터 보고서도 내고 미탈에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
금연 긁으시는 거 아시죠? 아 맞다. 왜 이렇게 몸이 가렵지 요새? 아 제가 방송 내내 너무 긁는 거예요. 아 진짜? 겨드랑이를 긁었다가 목을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가렵지?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에는 코를 엄청 먹었거든요. 지금은 코는 안 먹어. 두분 지금